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수학은 뭐다? 정의이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이론적 내용을 너무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넘어가면 좋은 실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좀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이론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세요. 회전체란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 도형을 한 바퀴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 그리고 이때 그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회전체란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 도형을, 을자 빼먹었죠? 평면 도형을 한 바퀴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 이거를 회전체라 하고, 이때 그 직선 있죠, 회전시키는 직선 있죠, 축, 그 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회전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입체 도형의 또는 회전체의 축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회전체예요. 자, 하나 해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거 직각이 되겠죠? 그럼 요거 있죠, 직각이 될 때 이 높이 있죠, 높이를 하나의 축으로 그릴 거거든요. 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직선으로 해서 축으로 해가지고 얘를 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1회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게 뺑 돌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회전시켰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게 뭐라고 한다? 회전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원뿔이라고 하죠? 이거 원뿔이라고 불러요. 원뿔. 왜 원뿔이야? 밑면이 있죠, 밑면의 모양이 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밑면이 하나뿐이죠. 그죠? 밑면이 하나이고, 원의 형태. 밑면이 원이고, 그리고 밑면에 하나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원뿔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있겠죠. 자, 보세요. 직사각형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얘를 회전축을 또 이렇게 세워서 또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또 회전시킬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려줄게요. 어떻게 될까? 그쵸?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쁘게 이제 뭘로 그려주면 돼? 곡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곡선으로 이렇게 회전했잖아. 회전하니까 이게 원 모양이 나오겠지. 곡선 형태 이런 식으로. 그죠? 요렇게.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야. 연결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 밑면하고 이 밑면은 당연히 합동이 되죠? 그리고 회전시켰으니까 요 밑면이 원 모양이 나올 거고. 근데 밑면이 두 개고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죠? 그러니까 얘는 기둥이에요. 근데 밑면이 얘랑 원 모양이기 때문에 어떻다? 두 개 다 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 기둥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높이는 얼마냐? 원 기둥의 높이는 이거 당연히 회전축이 바로 직각으로 돼 있잖아. 이 밑면하고 수직으로 서 있죠. 그죠? 그래서 높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지. 밑면과 밑면을 연결한 이 회전축이 바로 높이가 되더라. 그리고 이 원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뿔에서도 높이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 꼭지점 있죠? 만나는 점. 이 꼭지점과 여기 가운데 축 있죠? 이 축이 만났잖아. 여기 정확하게. 요게 바로 높이가 되더라. 그런 얘기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 길이가 뭐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으로부터 이 직사각형 있죠? 이 끝까지 가로, 세로 가로 길이죠? 이 가로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꼴이었지, 결국은. 이 원뿔에서도 마찬가지고. 요 밑변이죠? 이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원 모양 형성되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오케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양을 회전했을 때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면 어렵지 않아요. 금방 쉽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름이 또 나오는데, 옆에 있는 거 있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선이라고 불러요. 모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모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이 직각삼각형일 때는 여기 직각의 대변이니까, 이때는 뭐가 돼? 이때는 빗변이라고 불러야죠? 회전하기 전이니까. 알겠죠? 회전하기 전에는 빗변. 회전해갖고 원뿔, 원 형태로 돼가지고 완전한 입체 도형이 딱 생겼을 때 이때는 이거를 모선이라고 불러요. 모선.
알겠어요? 얘도 모선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고. 그러면 선생님, 요건 뭐예요? 요거 동그란 거,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모선이에요? 저번에 배웠잖아요. 이거 뭐지? 원주. 다시 말하면, 원의 둘레 길이라고 했잖아. 이거 원의 둘레 길이, 원주. 알 수 있겠어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원의 둘레예요. 이것도 원의 둘레 길이고. 됐죠? 옆에 있는 게 모선이야. 됐죠? 곡선으로 형태된 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원뿔 배웠고 원 기둥 배웠어요. 그러면 이 원뿔을 잘릴 수 있죠. 앞에서 여러분들 각뿔대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원뿔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위로 올려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간단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원뿔 있죠. 원뿔 위에 자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상상이 되죠? 이게 원뿔대입니다. 원뿔대. 됐죠? 당연히 이게 모선이 되는 거예요. 모선. 옆면은 모선이야. 모선이 곡선으로 형성 쭉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쵸? 모선.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당연히 여기도 밑에도 반지름이 있겠죠. 이렇게. 이것도 반지름. 됐어요? 그리고 이 밑면과 윗면은 합동이 될 수가 없죠? 원뿔대의 특징이 그예요. 뿔대의 특징은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윗면이 당연히 여기 위쪽이죠. 위쪽에 있는 윗면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밑면보다는 작아야 맞죠. 그죠? 모양은 똑같이 생겼고 합동만 아닌 것 뿐인 거예요. 그쵸? 그 높이는 어디지? 그쵸? 여기 중심하고 연결한 거예요. 왜? 회전축이잖아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축을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회전축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되고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원뿔대의 옆모양 어떻습니까? 옆모양. 이게 위에서 이 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 이렇게 돼갖고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이 같죠? 이걸 우리는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알겠죠? 요거랑 양변이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평행하니까. 왜? 밑면이 두 개 평행한 게 뿔대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밑면은 서로 이 지름, 위쪽 작은 지름과 아래쪽 작은 지름은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양쪽 변이 같기 때문에 얘는 등변사다리꼴이다. 요거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냥 사다리꼴이 아니에요. 오케이, 요 정도.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 모양이죠. 원기둥은. 됐죠? 그리고 원뿔은 옆면이 뭐다? 이등변 삼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으니까. 그쵸? 이거 회전시켜서 요게 이쪽으로 갔잖아. 그죠? 이등변 삼각형. 이거는 등변 사다리꼴. 요거는 직사각형.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회전체에 대해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교과서는 천재교과서고요. 페이지는 221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입체도형 중 회전체인 것을 말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회전체를 찾아보래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회전체 맞죠? 왜? 대칭이 되잖아요. 대칭성을 생각하면 돼요. 축을 그려놓고 가운데 축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때요? 이쪽 왼쪽하고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회전체가 되는 거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회전축을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또 그려봐. 가운데 딱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회전하고 있죠? 이쪽하고 이쪽 대칭이잖아. 그래서 2번도 회전체가 맞죠. 2번 같은 경우는 9죠. 9는 뭘 그리면 돼? 그렇죠. 반원을 이렇게 반원을 놓고 회전축으로 이렇게 놓고 회전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9가 형성되잖아.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돌려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은 어떻게 해서 회전체가 만들어질까? 얘는 회전체 만들 수 있는 회전체가 되나요?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자, 얘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요거 동그랗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위에 원 모양이잖아요. 그 회전축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쪽에 손잡이 있는데 이쪽 손잡이 없네. 맞죠? 그래서 얘는 회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의 날개를 펴서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위아래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회전했다면 얘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이쪽이 원 모양이 나와야 돼. 이렇게 회전체가 원 모양이 나와야 돼. 이해 갔죠? 원 모양 나오거든. 근데 얘는 원 모양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축은 아니다라는 거지. 됐죠?
이게 맞는 거예요. 파란색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렸다는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돌렸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번은 회전체가 될 수가 없다. 왜? 이쪽과 이쪽이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봅시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바퀴 돌릴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걸 그리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칭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주면 돼. 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그려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기 좋게 요렇게 그려주면 돼. 아이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회전체예요. 간단하잖아.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붕 떴죠? 가운데가. 아, 얘랑 똑같은 대칭성을 그리는데 요 간격만큼 띄워라. 이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띄워라. 알겠죠? 그래 놓고 직사각형을 그려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쁘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여기 회전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비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꽉 차겠죠. 이런 식으로. 얘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그죠? 이게 휴지 있죠?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여기 심이 들어있어 갖고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이거 이쁘게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보기 좋은가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게 두루마리 이렇게 화장실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2번이었고요. 다음 3번 봅시다.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이게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게 회전축이죠. 이게 회전축입니다. 이게 이렇게 회전한 거야. 회전축으로 수직이라는 것은 이 축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수직이라는 건 이렇게 잘라야, 그쵸? 이런 식으로 잘라야 얘가 직각이잖아. 수직으로 자른 거잖아. 회전축에. 맞죠? 이거를 만약에 위에서부터, 이거 장작 있죠. 장작. 도끼로다가 나무가 이렇게 했을 때 도끼 난로다가 이렇게 생긴 걸로 딱 장작 패드 위에서 치는 거는 수직이 아니죠. 이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회전축에 이렇게 반드시 가는 거잖아. 나란하게 자른 거죠. 아니면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른 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른 거는. 이해가 갔죠? 그래서 수직인 평면이라는 건 옆으로 잘랐구나. 이렇게 자른 거야. 할 수 있겠죠? 그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회전축의 수직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잘라야만이 얘랑 수직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자르는 건 포함하게 또는 나란하게 자르는 거고. 됐죠?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어떤 도형인가? 자, 이렇게 자르래요. 그럼 이게 회전체잖아. 그럼 원 모양이죠. 그럼 원을 이렇게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결국은 이 밑면에 전부 다 평행한 상태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단면은 어떤 도형인가요? 그럼 1번이라고 치면 1번은 원 모양이죠. 원. 또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 이거 나왔네. 바로 포함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장작 패드 자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렇게 자르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모양 보면 돼요.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반지름 잘린 거.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까 그랬죠?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됐죠? 요거를 어떤 단면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2번이라고 치면 2번은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씁니다. 등변 사다리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때, 회전축의 수직일 때 요거 구분 잘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답하면 돼요. 근데 이제 답을 할 때 여러분들 요 등변 사다리꼴은 빼도 되고 등변은 빼고 그냥 사다리꼴이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다만 선생님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정확하게 다 같기 때문에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알겠죠?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답을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등변 사다리꼴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번입니다.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단면의 경계가 항상 원이 되는 회전체는 무엇인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회전체는 앞에 배웠던 것처럼 원기둥이 또 하나 배웠죠. 대표적인 거, 그죠? 요렇게. 자, 이렇게 돼서 회전축이 여기가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얘를 회전축인데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라버리면 당연히 밑면도 두 개 다 원이니까 얘도 원 나오겠죠. 어떻게 자르든. 근데 만약에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옆에. 아까 이렇게 도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장작을 패듯 자루가 이렇게 있고, 그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직사각형 모양 나오죠? 맞아요?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 비스듬히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잘라서 위에다 그냥 잘라봐. 회전축을 포함하게. 그럼 직사각형이 나오죠. 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원이 기동은 될 수가 없어요. 원뿔도 마찬가지죠. 원뿔도 이렇게 돼서 됐을 때 옆으로 이렇게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원 모양 나오지만 얘도 위에서 회전축을 포함해 자르면 얘는 삼각형 나오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냥 삼각형 해도 돼요.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을 써도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 알죠? 아무튼 얘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항상 원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원뿔대. 금방 얘기했죠? 원뿔대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위에서 잘라봐. 이렇게. 장작 패드. 그럼 어떻게 돼요? 등변 사다리꼴 나오죠. 사다리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뭐가 있지? 그쵸. 반원을 돌린 거. 구 있죠. 구 이렇게. 구. 수박 같은 거.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반 자르든 언제나 원이죠. 그래서 항상 원이 되는 것은 회전체는 뭐다? 9. 그럼 정답이 되는 거지. 겁나게 쉽죠? 오케이. 이런 거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면 돼요. 수고했습니다.